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주입니다. 자, 오늘 코리아 FT 여러분들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, 오늘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코리아 FT가 저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현재 영상 촬영 시간 기준으로 해서 6%까지, 마이너스 6%까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, 아마 장 막판까지 좀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관련해서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하락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.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탈이 됐는지 이 부분이 가장 사실 중요하겠죠. 그 부분을 또 함께 체크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차트상 이탈 하면 안 될 자리를 오늘 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상 오늘은 금일 하락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단기적으로 공포 심리가 좀 자극이 돼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, 그리고 아마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마이너스 10%가 고점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다가왔을 수 있고, 아까 오전장만 보더라도 증시에 이제 공포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뉴스들도 계속 그렇게 나왔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차트 잠깐 먼저 보고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차트 보면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한 직후에 사실상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, 전쟁으로 인해서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상당 부분의 입박스권은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, 21선도 최대한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애초에 제가 이전에 이 코리아 FT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정말 초단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5일선으로 본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11선과 21선 기준으로 해서 추세 추종을 하시는 게 가장 대응하시기 좀 편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아직까지 그런 자리들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하락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나왔었던 기사가, 이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이란 내부에 타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됩니다. 이게 10시쯤이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유가 상승이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.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로이터에서 이란의 이스판 공항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음이 이제 들렸다라고 하는데,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, 이 이란의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이 이 핵무기가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핵무기 시설 만약에 공격을 했으면은 굉장히 큰 여파가 있었을 텐데, 그런 거는 또 아니었던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조금은 좀 이렇게 잠잠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,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가장 공포스러웠던 부분이죠.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 공습이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이 이유로 인해 이제 지수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었는데, 지금 막 나온 뉴스거든요. 갑자기 이란 쪽에서 아, 그 이란 겨냥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갑자기 합니다. 일단은 뭐 전쟁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니어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은 참 다행이지만, 사실상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무너지고 사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절했던 사람들은 정말 큰 피해를 사실 보신 거거든요. 분명히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%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신 건데, 이게 코리아 FT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던 입장이었다 보니까 코리아 FT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
코리아 FT 자체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추세 자체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 종목 자체는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글로벌 이슈, 지정학적 이슈, 리스크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게 국내 증시거든요, 사실. 국내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코리아 FT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 자체에 대한 리스크보다 이 현재로서는 글로벌 이슈라던가 현재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유독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겠죠. 그래서 꼭 참고를 좀 해주시고,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뭐 추세 추종을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추세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높여가는 거니까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 구간을 받고 추가적인 한 번에 이 상승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 그때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터져주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전까지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몇 번이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. 바로 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은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항을 받았었던 시점들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매물대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성을 해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전쟁 관련해서는 좀 일단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자료를 가져온 건데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체크하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 9.11 테러라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은 뭐 중동 전쟁 같이 이렇게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큼지막한 이 역사적으로 내놓아야 할 이 대형 지정학적 사건급으로 큰 사태로 각성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 하락폭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표를 좀 자세히 보면은 위에가 이제 국내이거든요. 파란색이 이제 이벤트 발생 당일 이 하락률을 뜻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벤트 발생 후에 저점까지의 이 주가 하락률을 좀 체크를 해본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굵직한 전쟁이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6.7%나 뭐 5%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오늘 찍은 저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.7%까지 하락 조정을 받았던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에는 일부 제한을 둘 수가 있다. 추가적인 확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락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전쟁 쪽으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좀 굵직하게 이제 확전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조정은 제한적이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지켜주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이탈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을 보면은 크게 이탈 나온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기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까지 JP모건 서울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켜볼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.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24년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라인업 발표라던가 신차 발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성은 우리가 좀 더 기대는 해볼 수 있다.
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역시나 좀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과거